인코딩, skip rows, thousand, NA values라고 하는 값들을 설정을 해서 read CSV를 다시 하고 하나씩 하나씩 바꿔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설정하면서 저희가 했죠. 그리고 헤드를 이렇게 출력을 해봤더니 우리가 원하는 형태대로 된 것 같아요. 어, 대쉬는 NA가 됐고 거래 금액은 숫자 타입이고 등기 일자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테일도 보면 마찬가지로 되어져 있고 인포를 보면 이제 몇 가지 확인할 부분들이 우리가 아까 파라미터에서 설정한 부분들에서 영향을 받았던 부분들이 어디냐면 사우전드라고 하는 걸 넣으면서 바뀐 부분이 거래 금액이 바뀌었을 거예요. 거래 금액. 여기가 오브젝트 문자열이 아니라 정수로 바뀌었어요. 정수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널이 아니었던 것들이 널로 취급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해제 사유 발생일이라고 하는 부분 보시면은요. 여기 실수 타입으로 되어져 있고요. 널이 아닌 게 1100개밖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동도 마찬가지고요. 1동, 2동, 3동, 뭐 101동, 102동 이런 동 이름도 널이 아닌 게 굉장히 적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대쉬를 전부 다 뭘로 취급을 했으니까 널, NAN으로 취급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됐어요. 그죠? 그 다음에 등기 일자도 있어요. 등기 일자. 등기 일자. 등기 일자는 오브젝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브젝트. 이거는 지금 리드 CSV가 오브젝트로 판단하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값이 하나가 딱 보이죠. 값이 하나가 보여요. 25.04.30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아마 이게 컬럼 이름과 그다음에 표시 형식을 보면 2025년 4월 30일이다라는 의미로 만들어진 값인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우리가 숫자로 취급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숫자라면 점이 하나밖에 없을 거고, 소수점은. 그래서 with CSV에서는 얘를 문자로 취급하는 게 맞아요. 맞고, 해제 사유 발생일이라고 하는 컬럼을 볼게요. 컬럼 이름만 보면 어떤 해제 사유가 발생한 날짜란 뜻이란 말이에요. 날짜. 그죠? 등기 일자, 이것도 발생 날짜란 말이에요. 그 같은 그러니까, 어, 뭐 내용은 다르지만, 날짜라고 하는 개념은 같을 것 같은데, 컬럼 이름만 보면. 근데, 해제 사유 발생일은 실수 타입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요. 인식을 하고 있고, 등기 일자는 오브젝트라고 하고 있어요. 음. 오브젝트는 저는 별로 불만 없어요. 25, 25.04.30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는 오브젝트로 판단할 수가 있고 우리는 점으로만 구분하면 연, 월, 일 정보를 알 수가 있으니까 등기일자는 타당한 것 같은데 해제 사유 발생에는 좀 이상해요. 그리고 앞에서 헤드, 테일 이렇게 봐도 전부 다 널이니까 실제 값들을 볼 수가 없으니까 도대체 왜 그럴까 하고 제가 쉬는 시간에 조금 봤어요. 디스크라이브 보니까 해제 사유 발생일이 여기서 그 실수 타입이었고, 그죠? 실수 타입이었고, 보시면 최소값 2025040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맥스값 2025051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 왠지 느낌상 2025년 4월이란 뜻일 것 같고, 2025년 5월 1일이라는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살펴봤어요.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 아파트,
아파트, 그 다음에 컬럼 이름이 전부 다 한글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인덱스 연산자를 쓸 수밖에 없어요. 인덱스 연산자 쓰시면 컬럼 이름들 이렇게 보여줍니다. 해제 일자 발생일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렇게, 여기 있네요. 요거를 선택하고 전체를 출력하면 이거는 시리즈를 그냥 출력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냥 유니크 값이 뭐 기껏해야 날짜일 거니까 유니크 값으로 제가 찍어봤어요. 유니크 값으로. 자, 유니크로 찍어봤더니 뭐가 들어가 있냐면 뭐 NA에는 없다니까 이건 당연한 거고 어떻게 들어가 있나요? 202504 30 다음에 점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등기 일자는 연도, 점, 월, 점, 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해제 사유 발생일은 연월일을 붙여놓고 맨 뒤에다가 점을 채워놨어요. 다른 날짜들로 다 똑같습니다. 보면. 그죠? 5월 7일 점. 그 다음에 5월 1일 점. 그 다음에 25년 5월 6일 점. 이렇게 전부 다 점이 들어가 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적어도 해제 사유 발생일이라고 하는 이 컬럼에는 그래도 전부 다 똑같은 형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바꾸기에는 쉽겠죠. 바꾸기에는 쉽겠죠.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에서, 자, 이번에는 아까 등기 일자라고 하는 거 있었잖아요. 등기 일자, 유니크 값을 보면, 여기도 다행인 거는, 적어도 요 컬럼 안에서는 형식이 다 똑같아요. 컬럼 안에서는. 25년 4월 30일, 25년 5월 1일, 25년 5월 2일, 25년 4월 28일. 이렇게, 이렇게 적어도 이 컬럼 안에서는 형식이 똑같아요. 그래서, 뭔가 바꿔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음. 그러니까 해제 사유 발생일은 우리가 실수로 취급을 해야 될 것들이 아니라 날짜로 취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점은 왠진 모르겠지만 잘못 들어간 것 같고, 등기 일자도 문자를 그대로 남겨둬도 상관은 없겠지만 이거를 연월일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바꿔볼 건데요. 리드 CSV에서 사실은 이걸 할 수 있는 파라미터가 있기는 있어요. 음. 지금 제가 보여드린 문서는 read CSV 함수의 파라미터 중에 하나를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여기에 파라미터 중에 데이트 포맷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데이트 포맷을 문자열로 주면, 그 형식에 맞는 형식으로, 그런 형식으로 만들어진 값들은 데이트 타입으로 바꿔주겠다는 뜻이에요. 자동으로 바꿔주겠다는 뜻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라고 돼 있죠. 예를 들어서 %d, %m, %y라고 써져 있으면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문자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오늘 3일이죠. 03, 07, 그다음에 대문자 y죠. 2025. 이렇게 만들어진 문자열이 있다면 연도가 네 자리로 제일 마지막에 있고, 월이 중간에 있고, 일이 첫 번째로 나오고, 그리고 일, 월, 연도가 슬래시로 구분이 되어져 있는 경우에는 요렇게 포맷을 넘겨주면 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만약에 우리가 그 등기일자처럼 25년 뭐 5월 1일 이거는 연월일 순서잖아요. 그죠? 이건 연월일 순서니까 얘는 데이트 포맷을 어떻게 쓰시면 되는 거냐면 퍼센트 두 자리밖에 없을 때는 소문자를 쓰시면 돼요.
대문자 y는 네 자리 2025로 표현이 되어져 있을 때고요. 뒤에 두 자리만 가지고서 연도를 표시하는 거는 소문자로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연월리를 구분하는 게 슬래시나 대쉬가 아니죠. 점이죠. 그러니까 저 형식 그대로 써주시는 거예요. 점, %m, 점, %d. 얘가 문자열 포맷이다. 이렇게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readcsv 함수한테 문자 이런 형식으로 날짜가 만들어졌으니까 만약에 이런 데이터 실제로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2025년 5월 1일로 만들어줘라.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이 데이트 포맷이라고 하는 파라미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데이트 포맷이 하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해제 사유 발생일 하고요. 등기 일자하고 같은 포맷으로 되어져 있었다면 그냥 read CSV에서 한 번에 바꿔버리면 가능했었을 거예요. 그게 가능한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해제 사유 발생일에 들어가 있는 날짜 포맷하고 그 다음에 등기 일자에 들어가 있는 날짜 포맷이 서로 달라요. 그럼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일단 read CSV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든 다음에 컬럼마다 따로따로 타입을 변환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자, 그래서 해제 사유 발생일을 먼저 좀 바꿔볼게요. 요거를 출력해 본 이유는 도대체 해제 사유 발생일에 뭐가 들어갔을까? 그게 궁금해서 찍어 본 거예요. 음. 자, 그래서 첫 번째로 할 거는 뭐냐면 그 해제 사유 발생일이라고 하는 사유 발생일 컬럼을 어, 컬럼의 값들을 날짜 타입으로 변환을 할게요. 우리가 변환하기 전에는 얘네들을 뭘로 취급하고 있어요? 점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실수, 플롯으로 취급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플롯이 아니라 날짜다라고 변환을 할게요. 자,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아파트에서 해제 해제 사유 발생일이라고 하는 컬럼을 찾고 컬럼을 찾, 어, 손으로 다 입력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 오타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거 보여주잖아요. 주피터 노트북에서 콜앱에서는 이렇게 하면 인덱스 연산자 딱 쓰고 커서가 인덱스 연산자 안에 있으면 따옴표로 이렇게 컬럼 이름들 보여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찾으시는 게 나아요. 여기서. 특히나 이 전형 면적 보세요. 제곱미터 손으로 어떻게, 여러분들 키보드에서 어떻게 제곱미터 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찾고 저장하겠다. 그러니까 값을 바꿔주겠다요. 아파트에 해제 사유 발생인 컬럼을 다른 값들로 바꿔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판다스에 있는 함수들 중에서 to로 시작하는 함수들이 있어요. 뭐뭐로라고 하는. 오라클에서도 뭐 to, date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함수 있었죠. 뭐 마찬가지로 to로 시작하는 함수들을 보면 얘네들은 대부분 어떤 타입을 다른 타입으로 변환해주는 함수들이 많아요. 첫 번째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추천해주는 게 to date time이죠. to date time. to date time은 arg라고 하는 거를 주시면 되고요. errors라고 하는 거를 주시면 되고요. day first라고 하는 걸 주시면 되고요. year first라고 하는 걸 주시면 되고요. 등등등등 이렇게 쭉 있다가 포맷도 있어요. 포맷. 그래서 첫 번째 아규먼트는 컬럼을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여기에 네. 여기에다가 해제 사유 발생일이라고 하는 컬럼 이름을 그대로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F
포맷이라고 하는 파라미터가 있는데 이 포맷에 형식을 맞춰서 써주시면 돼요. 연도가 몇 자리로 나왔어요? 네 자리로 나왔죠. 네 자리로 나온 경우에는 대문자 Y, 대문자 Y. 그 다음에 연도와 월을 구분하는 구분자는 따로 없죠. 그러니까 바로 월이 나와요. 그래서 퍼센트 %M. 그 다음에 일이 나오죠. 퍼센트 %D, 데이. 그러니까 이어, 먼스, 데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어 네 자리고, 먼스 가운데 나오고, 데이가 제일 마지막에 나온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끝에 뭘로 끝났어요? 점으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 끝에다가 점까지 찍어주시.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아파트 데이터 프레임의 해제 사유 발생일 컬럼에 있는 모든 값들을 이런 포맷으로 만들어진 거다라고 생각하고 뭘로 바꿔라? 데이트 타임이라고 하는 타입으로 바꿔 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실행할게요. 엥, 엥. 어라라? 여기 점 들어갔는데 왜 점을 넣으니까 안 되지? 아, 얘 실수로 취급을 했죠. 실수로. 점을 없애볼까요? 아, 저 점 되게 거슬리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 점이 없어야 되는구나. 음. 여기서는 점을 뺄게요. 점을 빼겠습니다. 어, 아까 인포에서 죄송해요.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 한번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음. 아까 인포에서 해제 사유 발생률이 플롯이잖아요. 플롯. 그죠? 예. 플롯이니까 숫자란 말이에요. 여기 출력되는 거는 뭐뭐뭐 점하고 출력이 되고 있기는 있는데 예, 점이라고 출력이 되고는 있지만 숫자니까 점 0. 숫자가 없는 거랑 똑같죠. 그죠? 그래서 아마 여기 점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점이 없어야 될 것 같고 이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는 다시 한번 그 해제 사유 발생일을 찾아서 유니크 값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이거를 찾아서 유니크 값을 다시 한번 보세요. 유니크 값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2025년 4월 30일, 5월 7일, 5월 1일 이렇게 전환됐죠. 그죠? 앞에서부터 하나씩 볼까요? 한번. 4월 30일, 4월 30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5월 7일, 5월 7일. 세 번째가 5월 1일, 5월 1일. 가장 마지막 보겠습니다. 4월 1일. 가장 마지막에 4월 1일. 맞죠? 그리고 아까는 여기서는 숫자들의, 아, 이제 이해가 됐어요. 얘가 원래 데이터 프레임 자체에 점이 들어가 있던 건 아니었던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 파일 자체에 점이 들어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냥 숫자 4자리로, 숫자 8자리로만 이루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 데이터 프레임 자체에 점은 없었던 거예요. 제가 좀 잘못 이해를 한 거예요. 여기서 점이 출력이 된 이유는 이게 배열인데, 넘파이 배열에서 실수 타입은요, 무조건 점 찍어서 보여줘요. 그래서 출력할 때 점이 보였던 거고, 실제 데이터에는 점은 없었던 거예요. 점은 없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만 써주시는 게 정상적으로 그 변환이 돼요. 그래서 이제는 똑같은 배열이긴 한데, 데이트 타임이라고 하는 타입을 저장하고 있는 계열이 된 거예요. 이따가 인포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인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해제 사유 발생일 변환이 됐고요. 등기 일자도 변환을 해 볼게요. 등기 일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아파트,
그 다음에 컬럼 이름으로 등기 일자를 찾고 등기 일자에다 저장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판다스 점 to date time 우리가 변환할 거는 아파트의 등기 일자고요. 등기 일자고 그 다음에 포맷은 자 포맷은 여기 있는 포맷대로 써주시면 돼요. 얘는 문자열로 만들어져 있는데 연도가 두 자리로만 만들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는 구분자로 점이 들어가 있고 월이 들어가 있고 구분자 점, 그 다음 마지막에 day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얘를 실행해 보시면 자 그리고 여기서도 다시 한번 유니크 값 다시 한번 볼게요. 등기 일자의 유니크 값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트 타임으로 전부 다 바뀌었어요. 실제 값들하고 비교해 보시면은 첫 번째 값 볼게요. 2025년 4월 30일이죠. 여기 2025년 4월 30일. 두 번째 값 보면 2025년 5월 1일이죠. 등기일자. 2025년 5월 1일. 가장 마지막 보겠습니다. 마지막 데이터는 2025년 4월 1일. 2025년 4월 1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컬럼이 전부 다 데이트, 타임, 타입으로 바뀐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인포를 다시 한 번만 더 확인을 해보시면, 인포를 다시 한 번만 더 확인을 해보시면, 해제 사유 발생일, 플롯이 아니라 데이트, 타임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등기 일자, 문자열이 아니라 데이트, 타임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헤드 다시 한번 볼까요? 아파트의 헤드를 다시 한번 보시면 출력되는 형식이 바뀌어 보일 거예요. 여기가. 어, 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모든 날짜와 관련된 모든 컬럼이 동일한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었다면, 동일한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었다면, 하나씩 하나씩 바꾸실 필요 없이 read CSV에서 포맷을 지정해서 전부 다 날짜로 바꿔 이런 포맷은 날짜로 바꿔라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음, 국토교통부에서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해제 사유 발생일에서 그 만들어주는 연월일 형식하고요. 그 다음에 등기 일자에서 사용하는 연월일 형식이 달라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둘 다 날짜로 취급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변환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데이터를 분석하시다 보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을 우리가 직접 정제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어떤 값들을 널로 취급을 해야 될 것이냐, 뭐 어떤 값들은 날짜로 바꿔야 될 것이냐, 그 다음에 뭐 중복되는 거는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네,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이게. 디스크라이브를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럼 뭐가 달라지는지, 아파트의 디스크라이브를 다시 한번 보면, 그 전에 디스크라이브를 했었던 결과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 전에 디스크라이브를 했을 때는 건축 연도 해제 사유 발생일까지만 딱 있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실수로 취급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볼까요? 지금은 제일 마지막에 등기일자까지 들어가요. 등기일자까지 들어가고 널이 아닌 거
5,991개가 있다, 5,659개가 있다라고 보여주고요. 이제 최소값, 날짜도 최소값, 최대값, 우리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과거로 갈수록 더 작은 날짜인 거고, 현재로 가까워질수록 더 큰 날짜인 거죠. 미래로 가면 더 큰 날짜인 거고. 그래서 날짜의 최소값 4월 1일, 날짜의 최대값 5월 8일. 여기 등기일자도 마찬가지죠. 최소값 4월 1일, 최대값 5월 2일. 이렇게 날짜에서의 대소 비교가 된 걸로 최소값, 최대값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를 볼 때에도 이렇게 보시는 게 더 나을 거예요. 날짜, 날짜에 관련된 부분들은, 날짜에 관련된 부분들은 그렇게 보시는 게 더 나을 겁니다. 그 다음에, 어, 이 전용 그 다음에는 컬럼 이름에 대한 것들인데, 음, 컬럼 이름들을 여러분들 조금 편하게 쓰시려면 전부 다 영어로 바꿔놓고 쓰시면 오히려 더 좋아요. 아, 아니면 그 필요한 것만 바꾸셔도 돼요. 필요한 것만 바꾸셔도 되는데, 전용 면적 같은 경우에 옆에 단위가 제곱미터다. 단위가 붙죠. 그래서 우리 타이핑하기 힘들죠. 물론 그 주피터 노트북에서 얘를 그 컬럼 이름을 추천을 해주기 때문에 거기서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타이핑으로 직접 하기는 좀 힘들잖아요. 그죠? 네. 거래 금액도 그냥 컬럼 이름의 거래 금액이라고만 돼 있어도 크게 문제는 없겠죠. 그냥 우리가 단위는 10,000원이다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굳이 얘도 없어도 된단 말이에요. 그죠? 컬럼 이름 바꿀 수 있을까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 이름 바꿀 수 있을까요? 바꿀 수 있죠. 음. 컬럼 이름 바꾸기. 요거 주석으로 저기 텍스트 셀 말고 코드 셀로 할게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 이름들을 어떻게 찾아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 이름들. 컬럼즈라고 하는 컬럼 이름 찾잖아요. 그죠? 컬럼즈라고 하는 속성이 컬럼 이름들을 원소로 갖는 배열이에요, 배열. 그죠? 전용 면적은 몇 번째 컬럼이에요? 네 번째 컬럼이죠. 인덱스는 몇 번일까요? 인덱스는 3번. 인포 보시면 돼요, 인포. 죄송합니다. 아니군요. 제가 지금 헤드를 봐야 되는데 잘못된 걸 봤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번째죠, 일곱 번째. 직접 세려고 하지 마시고요. 인포 보세요, 인포. 인포를 보시면 인덱스 몇 번? 인덱스 6번. 이름은 전용 면적 제곱미터 이렇게 되어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컬럼즈라고 하는 배열에서 인덱스 6번은 전용 면적이라고 하는 문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인포를 보시면 이 인덱스 쉽게 찾아요. 자, 컬럼즈가 배열인 거 아시겠죠? 그럼 배열은 인덱스 쓸 수 있죠? 아까 6번이라 그랬죠? 자, 이게 뭐라고 나와요? 전용 면적 제곱미터라고 나오잖아요. 여기 값을 바꾸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값을 바꾸는 거 아닌가요? 그죠? 이렇게 해서 새로운 문자를 만들어서 넣어주시면 돼요. 그냥 전용 면적까지만 할까요? 자, 이렇게 해서 실행. 잠시만요. 왜 안 되지? 아, 뮤터블이 아니다라고 나오는군요. 인덱스는 뮤터블이 아니다. 바꿀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거군요. 그럼 컬럼이는 어떻게 바꾸지? 잠시만요. 바꿀 수 있을 텐데. 메서드가 있나? 메서드가.
메서드가 있군요. rename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네요. rename을 쓰시면 된대요. 제가 방금 찾아봤는데, 음, rename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어서 rename을 쓰시면 된다고 하고요. 지금 여기 그 뮤터블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 되게 그 프로그램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데 뮤터블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 값을 바꿀 수 있는 그 자리에서 값을 바로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객체들을 뮤터블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 인덱스는 뮤터블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을 이런 식으로는 값을 변경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는. 자, 그래서 어, 제가 찾은 게 지금 문서를 보니까 rename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네요. rename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고 여기에 그 첫 번째 아규먼트가 매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매퍼를 무엇을 무엇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거를 주면 되는 것 같아요. 매퍼는 문서를 보시면 딕셔너리로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무엇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 어쩔 수 없네요. 이 컬럼 이름을 한번 복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얘를 복사해서 복붙하면 얘는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냥 단위 빼고 전용 면적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쓰시고 거래 금액도 한번 두 개를 동시에 바꿔볼게요. 거래 금액 단위 만 원이라고 써져 있는 거를 거래 금액으로 바꾸겠다. 네,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실행했더니 안 바뀌네요. 안 바뀐 것처럼 보이죠? 얘가 리턴 값이 있어서 그런가 봐요. 잠깐만요. 리턴 값에 대한 내용 좀 볼게요. 얘가 리턴을 하나? 리턴에 대한 얘기가 없는데. 얘 출력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얘가 리턴 값이 있기 때문에 출력이 이렇게 나오는 건데. 헤드 다시 한번 볼게요. 아파트, 헤드. 안 바뀌었네. 이거 어떻게 바꾸지? 잠시만요. 리네임이 아니야? 어, 컬럼즈를 붙여서? 인플레이스가 있구나. 리네임에도 인플레이스가 있군요. 음. 여기도, 인플레이스가 있네요. 그러니까 false라고 되어 있네요. false라고. 네. 감사합니다. 파라미터 중에서 inplace를 true로 바꿔버리겠습니다. 이거는 바꾸겠다는 뜻이야. 바꾸겠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실행하겠습니다. 다시 실행하고, 실행하니까 리턴 값 안 나오죠. 그죠? 그리고 헤드 이렇게 다시 보시면, 응? 컬럼즈? 컬럼즈 이퀄하고 딕셔너리를 주면 된다고요? 여기에 파라미터를 이렇게 지정을 해라.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바뀌는군요. 이렇게 해야. 여기 전용 면적이라고 바뀌었고, 그 다음에 거래 금액이라고 바뀌었습니다. 아, 감사해요. 그냥 문서를 대충 봤더니. 네. 데이터 프레임에서 리네임이라고 하는 메서드,
호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컬럼 이름들 바꾸겠다라고 한 거고, 컬럼 이름 바꾸실 때 딕셔너리를 주면 된대요. 딕셔너리 주면 된다고 하고, 딕셔너리는 바뀌기 전에 이름을 키로, 그 다음에 우리가 바꾸고 싶은 거를 value로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두 개만 바꾸고 싶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두 개만 제가 키 밸류로 전달을 한 거고요. 아규먼트를. 여기 아규먼트는 매퍼를 쓰면 될 줄 알았는데 매퍼가 아니라 컬럼스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써야 된다라고 하네요. 감사하고요. 네, 컬럼 이름이니까. 컬럼 이름이니까. 그 다음에 인플레이스라고 하는 거는 원본 데이터 프레임을 변경할 거냐 말 거냐고요. 인플레이스를 true로 주시는 거는 원본 데이터를 변경하겠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배열에서 그냥 바로 바꿀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셔야 여기가 바뀌고 그 다음에 여기도 바뀌네. 네. 이렇게 해서 컬럼 이름도 한번 저희가 바꿔봤습니다. 컬럼 이름도 바꿔봤고.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제가 좀 버벅거려서 좀 죄송해요. 오랜만에 하다 보니. 여러분. 네. 질문 없으세요? 네. 그럼 또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35분에 시작할게요.